윤 대표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이 검찰 수사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정치권의 네. 가장 핵심 이슈지요. 네. 연일 이재명과 관련된, 직접 관련이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측근 등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네. 각종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대선 자금과 네. 연관되어 있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선 대선 자금은 바로 이재명하고 관련된 그렇죠. 거니까요. 그 돈 쓴 게 이재명이죠. 예. 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본장은 구속이 됐고, 네. 또 이화영 네. 이화영 전 경기 네. 평화부지사, 이 사람도 지금 뇌물 혐의로 구속이 그렇죠. 됐고, 구속돼 있죠. 가장 측근 중에 측근, 복심이라는 네. 정진상은 네. 대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어? 네. 구속 대기 상태라고 구속 대기. 할 수가 있는데, 논산훈련소 배출돼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타격이 되는 게 유동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동규는 이 사람들을, 그 측근들은 위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네. 했고 입으로, 네. 유동규는 거기서 실물을 그렇죠. 직접 관장한 사람이에요. 네. 돈 만들고 그렇죠. 갖다 전달해주고. 그렇죠. 근데 유동규가 틈을 확 돌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동규가 그 장비 같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유동규를 화를 많이 나게 한 거죠. 그렇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유동규를 이렇게 반 이재명으로 모른 원인은 이재명 자신한테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배신감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국감에서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국감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원래 예? 유능했으면 사장 시킬 건데 내가 8년 동안 사장 안 시키고 조만한 기관장 자리에 하나 경기관광공사 예. 줬더니 그나마 사표 내고 선대본부에는 오지도 않더라. 예. 이렇게 씹었잖아요.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죠. 아이고, 가정불화를 왜 얘기합니까? 이혼해가지고 돈도 없고 형편 무인 지경이고 뭐 이런 얘기, 예? 체포할 때 그 자살 얘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유동규가 감옥에서 얼마나 빡쳤겠어요. 속된 말로. 1년 동안 참았다는 거 1년 아닙니까? 동안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죠. 바보 천치로. 그러니까. 유동규가 저렇게 하는 건 배신감. 또 하나는 이제 불신이죠. 예. 김문기 골프 치고 뭐 카트 안에서 손잡고 다니고 사진 해외여행도 같이 갔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요트도 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유동규가 돈 대줘가지고. 예, 이재명이가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고 할 정도면은 쟤는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 배신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천화동인 뭐 1호 700억 또 1,400억 배임. 이게 유동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아, 자칫하면 내가 독박 쓰겠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배신감, 불신, 독박. 그러네. 예? 예, 내가 왜 독박 써? 예? 이재명이가 정말 뭐 유비나 뭐 이 정도 되면은 장비가 독박을 쓰겠지만 이재명은 유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도원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의형제를 맺었는데. 사기꾼들이 도원결해야 그게 뭐 하루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비정한 세상이더라. 의리가 없더라. 그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도원결이는 그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를 다시 중흥, 네. 한나라를 일으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들은 서로 돈 먹자고 한 도원결인데 돈원결이죠, 돈원결이. 예? 얘들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가 그렇죠. 깨지면은 무슨 의리가 있고 도원결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스피싱 전달책하고 공모책하고 보이시고 무슨 조직체 운영하는 사람이 도원거리 하면은 그 도원거리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감옥에서 1년 생각하니 이거 이재명이가 다 만든 건데 엄한 사람 잡아서 고생시킨다. 이재명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죠. 그래서 유동규가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한국일보에는 인터뷰를 네,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급할 것도 없다. 나는 이제 시간 많고 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착착착 네.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재명을 꼼짝 못하게 죽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 사회 구현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감옥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또 감옥 가는 거랍니다. 근데 뭐 난 무서운 게 없다고 무서운 그랬던데. 거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재명 너도 한번 와봐 이거죠. 너도 한번. 나도 힘들지만 나 또 가는 거를 감수하고 너도 한번 들어가 봐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 멘탈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떨어져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 밤잠도 못 자죠.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예. 예, 이재명이 전략이 그거잖아요. 적반하장.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게이트의 원흉이라고 대장동 예, 몸통이라는 몸통이라고 특검하자고 하고 자꾸 적반하장으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김문기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른다. 두 번째는 알긴 아는데 측근은 아니다. 또 유동규가 쫓겨오니까 예, 그렇죠. 유동규는 알긴 아는데 측근 아니다. 김문기는 그 사람 모른다. 세 번째 김웅이나 정진상은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측근은 측근인데 개인 비리다. 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어떻게 다 아냐. 이재명의 연막 전술인데 그걸 국민들이 그걸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예, 안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연일 그 예. 대선 자금,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비자금 문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그 분양 대행사 대표인 이모 씨라고 네. 박영수 특검에 뭐 인척이 된 사람 그쪽에서 12억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돈이 김만배와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 정진상한테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갔다는 설이 하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아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거는 토목공사를 하는 그 남옷이라는 회사의 대표 이 사람부터 또 20억의 비자금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 토목공사 하는 사람 남옷이는 그 안양 탄약고 이전 이것과 관련해서 나무기가 이 김용호도 그 이전하기로 잘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시작되면은 당신한테 그 토목공사를 주겠다. 그게 어마어마 뭐 몇조 단위 뭐 그러니까 공사라면서요. 판교 테크노밸리만한 게 또 들어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뭐 20억 주죠 미리. 20억이야 껌값이죠. 껌값이죠. 대장동 같이 거기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억이 돈이겠습니까? 그럼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선 비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대선 비자금으로 갔다고 봐야죠. 이재명은 뭐 나는 돈 구경도 한 적이 없다. 사탕 하나 먹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탕 정도가 아니라 돈을 그냥 뭉칫돈을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김용이나 정진상도 먹고 바치고 대부분 보면 집거도 먹거든요. 집거도 먹어서 아파트도 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부상조한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대선자금 대책회의도 여러 차례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뭐 검찰이 이런 정도 깊이 있게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올가미에서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재명 측에서도 뭔가 출구 전략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뭐 잠깐 언급한 대로 우선 김용이라든가 뭐 정진상에도 또 구속되더라도 그 사람들 개인 비리다. 그렇죠. 그런 줄 몰랐다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 정성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거기 뭐 7인의 멤버고 좌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사단의 좌장 아닙니까?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돈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하고 연결될 리도 없고 이재명한테 들어온 적도 없은 것으로 알지만 뭐 김용희도 개인적으로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쏙 떠넘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개인 비리로 슬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법은 간단하죠. 나는 받은 거 없어. 나는 받은 거 없어. 나랑 연결고리 대봐. 그러니까 수사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이재명한테 간 거 잡는 거죠. 그걸 잡아야죠. 아니면 뭐 끝까지 우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배임 혐의로 잡으려면은 그 돈이
관계 구체적으로 재수사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도 혹시 김용희가 무슨 돈을 냈다면 그 합법적인 정치자금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왔더라 하더라고. 네. 그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낸 거 아니겠느냐. 네. 불법적인 것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이 연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탄을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빠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유동규, 남욱, 정민용이가 대선 자금 대책 회의도 하고 예. 돈가방도 준비한 게 나오고 돈이 주고 받고 전달책까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예. 자금책은 남욱 변호사고 또 중간책은 정민용이고 변호사고 전달책은 유동규 본부장 뭐 이런 역할이 다 나타났는데 그 이재명한테 간 게 그건 뭐 당연히 저는 나온다고 보고 나오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이가 자꾸 도망가고 울고 불고 뭐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그좀 웃기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있을 때 그때 검찰에서 차떼기 수사할 때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갔잖아요. 네. 먼저 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시켰다. 나 처벌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대장부고 그렇죠. 지도자지. 그렇죠. 자기는 쏙 빠지고 그렇죠. 측근들이 돈 가지고 온 것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챙겨 그렇죠. 거기서 이제 콩고물을 좀 챙겼겠죠. 폭포수 떨어지면 뭐 물방울이 옆으로 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 좀 챙긴 걸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폭포수라든가 떡 네. 본래 떡은 누가 챙겼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챙겼다고 봐야죠. 그 예를 들면 이재명 마누라 법인카드 긁어댄 거 그것도 배소연이가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배소연이가 소고기 먹고 초밥 먹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배소연도 공무원하고 얼마 안 되는데 거기도 집도 사고 뭐 이것저것 재산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재명 재산 빼돌린 건지 자기가 빼돌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의심은 가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법인카드죠.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죠. 그래서 이런 게 그 이재명 보면은 왜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나요. 현애살수라는 말이 있거든. 현애살수. 낭떠러지에 있을 때는 그 나무 뿌리 하나 잡고 끝까지 매달리지 말고 손을 놔버려라. 손을 놔버려라. 그걸 현애살수라고 하거든요.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에 올라왔을 때는 아예 한 걸음 나가라. 진일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던져버릴 때 이재명이 살 길이 있는데 지금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 부하 탓하고 남 탓하고 이거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예. 아니, 그럼 물귀신 작전 펴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아요. 다 그렇죠. 같이 죽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또 한축으로는 장애 투쟁도 불사하겠다. 네. 이런 좀 시사를 국정을 볼모로 갖고 예, 갈 하고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26일 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의원 169명 그리고 보좌진 또 전국 지구당 위원장들 다 모았고 1200명이 또 무슨 규탄 대회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국회에서 하지만 우리 국회 밖에 장외로 나갈 수 있다. 네. 그런 것을 지금 시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에도 왜 단식 투쟁하고 길거리 나가서 황교안 과거의 대표도 재미를 못 봤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자칫 외환위기 같은 게 올지도 모르는데 169석 야당이 길거리에 뛰쳐나간다? 자기 수사 안 받으려고? 국민들이 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안 통합니다. 지금 배너 영화처럼 됐잖아요. 배너 영화에 왜 로에선 배너가 탈 때 족쇄 해놓고 놓줬잖아요. 예. 배 침몰할 때 같이 죽잖아요. 같이 죽죠. 예. 근데 누가 왜 윗사람이 배너만 이렇게 풀어줘. 거기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한테 다 족쇄가 채워졌어요. 완전 족쇄같이. 왜 그렇겠어요? 1년 6개월 후에 총선 이재명이가
싫으면은 끝까지 공천 안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전체가 지금 인질이 된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당도 망하고 이재명도 망하고 이재명이 먼저 망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 그 26일 날 규탄대에서도 우리는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 아니냐 하면서 촛불을 거론하면서 일종의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촛불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이 한 번은 속았지만 이제 촛불에 또 안 속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촛불 집회라는 게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청계광장이나 그쪽에서. 네, 맞불 집회도 열리고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열린 때도 전에 김영민 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윤석열 뭐 퇴진을 외쳐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주에는 거기다가 민영배 이 사람 위장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뭐 무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또 유명하잖아요. 저 울산 하명 수사한 사람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처럼에 뭐 그런 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눈살 찌푸려지는 사람만 참석했구만요. 어쨌든 그게 이제 여차하면은 국회의원들도 다 참석해갖고 퇴진 무슨 촛불 집회라면서요. 그걸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선발대로 보낸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남짓이고 그나마 주요 장관 부처는 민주당 찌꺼기들이 다 아직도 자리 안 내놓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국정을 펼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촛불 집회 자기 자신을 향한 촛불을 해야죠. 그거는 국민들한테 먹히질 않는다. 이재명이가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해도 국민들은 전혀 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국정이 이제 볼모가 되면 그렇죠.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법도 통과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려가야 될 그 자금이나 이런 게 아예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라를 볼모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런 건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전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이제 제발 좀 내려오세요. 역사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성준이라고 원내 수석 부대표죠. 안 물러난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당대표, 그 당은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뭐 기소돼도 이렇게 안 물러나는 걸로 개정해버렸고, 체포 영장 와봤자 169석 있지 않느냐 해갖고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뭐 말씀하신 대로 순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의 부담이랄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내 개인 비리니까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해갖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할 가능성은 0%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재명의 그 인품이나 그동안의 해온 행적 이런 거 보면은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포청천이 나서는 수밖에 없죠. 개작두를 대령해가지고 목을 취하죠. 과거에 뭐 그 영화배우 스캔들이나 형수한테 욕한 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보통 인간들의 상식적인 사고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형 뭐 정신병을 입원한 거라든지 국회 대통령 떨어졌는데 집 방에 앉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라든지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 하면은 옛날 이회창 총재처럼 2003년에 검찰에 먼저 가서 내가 다 시켰으니 나부터 처벌해줘라. 결국은 입건도 안 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도 내가 시켰다. 나 수사해라. 그래야 살아나는데.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재명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됐던데 정치 탄압으로 몰고 다 측근 탓으로 몰고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주위에는 이재명 마누라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이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서 이재명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11월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게 돼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면은 민주당
분위기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들도 이래가지고는 내가 총선에서 떨어지겠다 이재명 줄 잡아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하루 아침에 바뀌죠. 여반자가 아닙니까? 마음 내가 바꾸는 게.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이재명이가 방해가 된다. 예. 그러면은 그날 밤에 목을 치는 거죠. 그럼요. 그날 밤에 목을 치는 거예요. 이래저래 저는 이재명의 대권 꿈은 산산조각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이 대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형수한테 그 험한 욕을 하고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형 정신병 입원시키고 선거 중에 대선 나가는 사람이 법인카드하고 집에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기본적인 그 인간으로서 도리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로 봐서도 수치죠. 저런 예. 정치인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재명이 대권 꿈을 버려라. 예. 그걸 놓아버려야 이재명이 사는 길이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이 할 일은 이제 슬기로운 감옥 생활 뭐 이런 거 책 구해서 읽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거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몸이 좋아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안에서 푸시업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 근육도 많이 생기고 이재명이 슬기로운 감옥 생활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재명도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